금리 인상을 갑자기 막 했어요. 돈을 쓰는데 비용이 비싸졌죠.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데 돈의 비용을 금리라고 하잖아요. 돈을 사용하는 그 돈값이 비싸졌어요. 돈값이라고 할까요? 그냥 편하게. 돈값이 비싸져서 사람들이 돈을 못 써요. 돈을 못 빌려. 금리가 높아지니까. 돈값이 비싸져서 돈을 못 빌리니까 투자 활동이 위축돼서 그 상태에서 이제 경기 위축을 우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 내내 경기 침체 우려다 이거 거의 뭐 계속 밥 먹듯이 시장 하락 재료가 되지 않았나요? 경기 침체 우려. 근데 지금 드림님이 써주신 거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금리 인하 시점에서 현실화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쵸? 이 우려가 금리 이렇게 해서 이제 돈값이 너무 올라가서 사람들이 돈을 못 쓰니까 거기서 생기는 뭐 소비 위축이라든지 투자 위축 등등 해가지고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돼서 금리 인하를 결국 해야 되는데 지금 뭐야 금리 동결했다가 인하되는 시점에서 경기 침체되는 거라 이거는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느낌이 나는 거긴 한데 경기 침체가 우려돼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다시 돈값을 낮춰가지고 돈을 사용하게 만들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내겠죠. 경기 침체가 진짜로 우려가 되면은 금리 인하를 들어가겠죠. 인하로. 이게 되게 순서의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증시는 앞선 내용을 반영을 합니다. 경기 침체가 우려돼서 떨어진다라는 것은요 실제로 경기 침체가 이루어졌을 때까지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역사적으로는 그랬어요. 지금까지. 물론 이번에는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역사가 항상 똑같은 내용을 반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를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가 역사적인 패턴들을 메커니즘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증시는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앞서 나가는데 이 우려에 대한 걸 이미 현실화됐다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돈이 먼저 불안해서 빠지기 때문에. 이미 경기 침체는 일어난 거예요. 22년도 하락하는 동안에 시장 증시는 이미 경기 침체를 일어났다고 보는 정도까지 온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을 거의 1년 내내 반복했던 거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의 그 우려된 상황을 진짜로 위기로 느껴져서 연준이 야 이거 이대로 가면은 금리 계속 유지하면은 경기 침체로 간다. 그래서 그 우려감이 진짜로 나타날 것 같으니까 금리 동결을 하고 인하를 가버리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면 치료를 하겠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치료.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몸이 이제 아파가지고 막 아플 것 같을 때 예를 들어 이제 계속 암 1기야. 그러면은 2기 3기가 될 우려 때문에 되게 걱정하고 막 위축돼 있어. 병원 가고 이거 더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막 이랬다면은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다 나을 것을 기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시장은 거기서부터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그렇게 치료를 시작해서 치료가 완치되는 기대감이 그 다음 시점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살폈을 때 증시와 경기를 1대1로 매칭을 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경제학자들 중에서 그게 되게 많아요. 경제학자와 관련된 경제학 공부를 하시던 분들이 증시와 경기를 자꾸만 1대1로 매칭시키려는 성향들이 있어요. 경기 침체와 시장 하락을 동일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우려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예방적 차원, 미래에 대한 내용을 반영을 하는 게 바로 증시이기 때문에 돈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여요. 내가 불안하면 빠지고 좋을 것 같으면 안 좋을 때부터 붙는 게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시작된 시점에서는 오히려 약간의 진통은 있을 수 있겠죠. 치료를 하면 예를 들어 충치 치료를 한다. 치료를 하는 동안에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쵸? 치아가 상해서 충치 치료를 해. 그러면 충치가 다 나을 기대감이 생기는데 그 치료하는 동안은 아파요. 아프잖아요. 치료하는 동안은. 그래서 약간의
진통이 살짝 생길 수 있지만 그게 강세장으로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강세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외국인들 수급을 계속 붙여서 봐야겠죠. 연관 지어서 외국인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체크를 해보겠죠.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로 가게 되면은 좋은 시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치료를 하기 위한 거다. 오히려 어물쩡거리는 게 더 위험하죠. 경기 침체가 안 되겠지. 아유,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돼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금리는 어느 정도 올라가서 멈추고 인하로 가져야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신흥국들이 더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시기고 발전해야 될 국가들이 훨씬 더 많은 시기라서 돈값이 싸져야 돼요. 돈을 이용하는 가격이 싸져야 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훨씬 더 많은 좋은 기업들이 더 싼 돈을 활용해서 투자를 해서 더 발전시킬 때잖아요. 특히나 신흥국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드림님 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드림님.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정답이 없지만 그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출되는 결과는 다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시장은 실제로 한 가지로 흘러갈 거고 내려가든 올라가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따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 초점.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떤 걸 더 중요시 여기는가. 저는 경기와 증시를 1대1로 매칭시키지 않고 많게는 1년 정도의 차이를 1년 정도 이상을 차이를 두고 보기 때문에 22년도의 하락이 많은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3월달에 20년 3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생길 2년치의 문제를 한 달에 반영을 다 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앞으로 코로나가 처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갑자기 세상에 등장해서 앞으로 뭐 공장도 멈추고 세계 무역이 멈추고 막 하던 걸 모든 걸 다 앞서서 반영해가지고 한 달에 다 때려 맞은 거잖아요. 이 한 달 동안에 1년 이상을 반영해버린 거 아닙니까? 코로나는 더 극심해져도 올라가잖아요. 경기 침체가 나중에 실제로 발현이 되더라도 우리는 이제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치료가 끝날 것을 기대해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시장은. 더 부연 설명해드리자면 작년부터 현재까지 무역수지 지속 적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이 경기 침체가 맞는 거고 주식은 선반영하니까 금리 인하를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는 거네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저번에도 경기 침체 우려로 빠졌는데 나중에는 어떤 식이냐면요. 자, 선언합니다. 경기 침체는 선언합니다. 선언. 자, 지금 경기 침체입니다. 선언할 때 보통은 자, 지금까지 계속 경기 침체였습니다로 선언을 해요. 그때가 경기 침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기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나가서 경기 침체를 판단합니다. 과거의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할 때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시간이 다 흐르고 나서 자, 지금 시점에서 선언할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기 침체였습니다. 이렇게 가버려요. 무역 수지 계속 지속 적자 나오는 거 다 우리나라의 경우죠.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경기 침체일 거예요. 윌이 아니라요. 윌이 아니라 워즈로 갑니다. 이해되세요? 경기 침체를 선언할 때는 앞으로 경기 침체일 거예요는 이미 경기 침체 올 거다 우려감에 선반영돼서 움직였고 본격적으로 선언할 때는 오늘부터 선언해요. 오늘부터 경기 침체입니다. 이렇게 가지 않고 오늘 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가 경기 침체였습니다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드림님 글 써주신 것처럼 지금이 경기 침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게
고용도 강하고 경제 지표가 굉장히 탄탄하고 하니까 그걸 자꾸만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렸던 거고. 미국이 경제 지표가 워낙 좋네. 신흥국은 다 이제 다 죽어가고 있는데 미국 혼자 탄탄하게 경제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니까 금리를 더 올려버리고 신흥국은 더 못 살게 되고 무역 적자 더 올라가고 막 우리 때문에 이랬던 거잖아요. 돈을 더 싼 값에 못 쓰고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계속 그런 상태가 됐었는데 나중에 선언하고 나면 그 재료는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선언하면서 동시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죠. 당연히 약간의 진통 많아봐야 한 3, 4일 일주일 뭐 빠르면 하루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진통이 없을 수도 없고 그것만 거치면 시장은 위로 뚫려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코로나 때처럼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너무 흥부하면서 희망 고문과 제가 생각하는 경기 시장 메커니즘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 해석이 다르고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다 다르니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를 보신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내 생각을 만들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을 만들어서 투자에 반영을 하는 거고요. 정혜원 방에서 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거기서 투자를 반영하는 거고 투자에 반영을 하는 거고요. 됐죠? 자, 이거 좀 시장에 대해서 조금 괜찮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오신 분들 1 한번 눌러주시고요. 추가적인 뭐 궁금증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레몬님 그쵸 빨리 갔다 오는 게 낫긴 궁금해서요. 해요. 근데 사실 유동성 장세로 풀어지지 않을 때는 보통 그러진 않아요. 질질질 끌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지쳐서 떨어지게. 네, 드림님 말씀하세요. 네. 이런 질문들 좋습니다. 네, 1번 눌러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이 1,500억 선물 매수 계속 똑같은 상태 유지되고 있고 선물도 지지 라인을 또 건드리려고 했나요? 아직 조금 310.80 정도까지 갔네요. 310에 대한 지지, 313.3에 대한 저항 계속 반복되는 하루 며칠 동안 계속 그렇고 있습니다. 이번 22일 FOMC 이후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현금 보유 상태라서요. 드림님이 정혜원 방에 계신 분이 아니신가? 그래서 정혜원 카톡방이면은 정혜원 카톡방에 계시면은 그냥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질문하시는구나. 맞습니다. 네, 그런 거 같네. 네. 정혜원 방에 계시면은 그냥 이미 다 카톡으로 다. 아, 그래요? 왜? 근데 지금 잠깐만. 드림님이 네, 현금 많이 확보해두고 22일 FOMC 이후에 시장을 어떻게 보냐 답이 없어요. 진짜 시장이 반응하는 대로 봐야 돼요. 어떻게 보느냐 모르기 때문에 관망하는 거예요. 목요일 이후에 시장이 반응을 어떻게 할지 알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목요일 이후에 오른다 내린다를 지금 판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반응을 봐야죠. 그리고 결정되는 사항을 어떻게 결정되는지 점도표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시장이 순간적으로 이제 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접근을 해야겠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만 흘러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풀릴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는 편입니다.